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이제 바로크 서정시 두 번째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김유동 교수님이 이제 본 텍스트인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멜랑콜리와 연관해서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미리 그리피우스에서 찾은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17세기에 이제 독일 작가인데 어, 원래 이제 성인 때는 그라이프를 본래 성이 이제 그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행에 따라 라틴어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리피우스. 우리 텍스트에서는 이제 그리피우스 그리 이렇게 돼 있죠. 독일어 원어 발음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막 일반적으로 그리피우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멜랑콜리와 연관된 시를 왜 썼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제 자신의 성장 배경과 연관이 다 있겠죠. 30년 전쟁이라는 그런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난 이제 그 공포감이 유년 시대에 안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면서 그래도 교육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분인데 게르그 폰 쉔브렌 백작으로부터 개관 시인의 영예를 받았다. 그 당시에 개관 시인의 영예를 받을 정도면은 상당히 어쨌든 학자로서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에는 우리가 멜랑콜리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 깊은 우수와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황폐한 독일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싸움,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사는 게 뭔가 하는 어떤 의무함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사람 작품을 보면 종교적인 어떤 성향도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어, 이거는 이제 완전한 사진은 아니고 초상화 나이가 들었을 때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보면 벌써 그 인생의 풍파가 좀 느껴집니까? 독한 이미지가 좀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 뭐좀 코수염을 좀 길렀죠. 예, 그 당시에 뭐 귀족들은 코수염을 많이 길렀으니까. 여기서도 나오지만 서정시가 17세기 이 바로크 때 다른 뭐 희곡이나 소설 장르도 유행했지만 독일에서는 또 서정시가 많은 유행을 했습니다. 독일 특유의 어떤 그 서정적 경향. 근데 이제 그게 밝은 느낌도 물론 희망을 가지는 밝은 느낌도 있지만 아무래도 30년 전쟁이라는 그런 그 당시 엄청난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좀 우울하고 그죠? 그런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멜랑콜리시한 그런 어떤 서정시가 또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크 시대 때 그때 클래식 음악 한 번씩 중간에 조금 들었지만 우울한 음악도 있지만 또 밝은 음악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그죠?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우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간단하게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어쨌든 그 자기 시에서 이런 멜랑콜리한 감정을 어, 다양한 문맥 속에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를 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허무,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뿐만 아니고 당시에 독일인들이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감정입니다. 허무감,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 전쟁의 참상이나 또 어떤 화재로 인한 뭐 도시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걸 자기가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시를 쓸 때
이 시적 화자가 뭐 앓고 있는 병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보면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욕주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스토아 철학 있죠. 그래서 이런 스토아주의적인 이상을 내면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게 또 시 속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멜랑콜리가 어쨌든 그 반성이나 성찰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시에서는 어떤 숭고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멜랑콜리라는 감정을 이제 갖고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시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가 살아온 그 배경 거기에 맞게 우울한 감정을 막 불러내는 나름대로 어떤 연출가적인 그런 어떤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좀 은유적으로 우리 보통 수사학적으로 이런 표현도 쓰죠. 이렇게 연출된 이 멜랑콜리한 감정의 이면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전쟁의 그런 어떤 황폐함에서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죠? 어, 종교를 통해서 또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는 힘드니까 그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일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에서 보면 멜랑콜리가 어쨌든 이런 믿음이나 신에 대한 은총 이런 걸 통해서 막 이 우울한 감정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발생이 자 텍스트를 볼까요? 이 음, 물론 그 당시 시대 위기와도 관계가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신에 대한 믿음이나 은총을 통해서 어쨌든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은 거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볼 때 루트교의 교리에도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다 이런 감정 어떤 세상의 종말 이런 걸 표현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이 또 문장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반대로 이와 정반대로 이제 이런 몰락하는 어떤 순간에 또 반대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극적인 어떤 형태도 또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를 보면서 어쨌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논문 1부는 이제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이 멜랑콜리아 관련해서 이제 그리피우스에 어쨌든 초점을 맞추고 이 우울이나 또 애착을 느꼈던 대상에 대해서 상실감이나 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인데 이런 상실된 감정이 결코 이제는 다시 복원될 수 없다. 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어? 채워질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망감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멜랑콜리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우울은 그 대상에서 어쨌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생명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의학적인 죄송합니다. 당분간 기침이 수업 찍을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막 그런 용어도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흑담적 그죠? 그런 뭐 용어도 나왔지만 검은색이나 차가움, 메마름 뭐 이런 게 이제 그 의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좀
사실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빠져드는 어?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면 예술적인 재능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멜랑콜리라는 그 슬픈 어떤 감정이 갑작스럽게 분출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제 내면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병적인 증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감정의 마비나 또 억눌림이나 정체 상태 예? 또 이런 슬픔이 반드시 우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은 슬픔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30년 전쟁이라는 그런 30년이니까 전쟁이 지금 3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거의 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뭐 보통 60 이렇게 살았다고 볼 때 인생의 반을 지금 전쟁으로 허비한 그런 어, 삶을 살았던 시간. 그죠? 이런 어떤 마음속의 슬픔이 멜랑콜리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시에서도 이런 게 이제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일부에서 안드레아스 체어닝과 야콥 발데의 시들을 봤지만 그리피우스의 시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멜랑콜리라는 단어를 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주제화한 작품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멜랑콜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 의학적 전통에 우리가 입각해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일종의 이 멜랑콜리가 근심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면서 또 육체적인 증상도 이제 같이 나타난다 했죠. 그리고 어, 뭡니까 멜랑콜리라는 단어를 물론 직접 이 그리피스가 사용은 안 했지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시로 노래하면서 자기의 우울감을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멜랑콜리한 상황과 감정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시에서는 어떤 게 많이 이용되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어, 대꾸나 대조 또 어떤 사례들 이런 걸 나열하고 또 은유 이거는 뭐 시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감탄문, 의문문, 과장법, 부어처병, 접속사 생략 뭐 이런 다른 이 다양한 수사학적인 기술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비록 자기 인생의 어떤 비통함을 전통적인 이런 방금 말했던 이런 수사학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만 이용하면은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인이겠어요? 아니겠죠? 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를 보장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아까 오버밀러가 여시에서 인용한 구절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멜랑콜리와 관련된 이제 병적인 증세에 대한 거죠. 언제나 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을 다 열거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탐구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근심으로 인해 생긴 심기성 우울증은 심기하면 이제 마음의 어떤 기, 그죠? 어쨌든 마음의 병입니다. 그죠? 우울증은 점차 그에게서 모든 힘을 앗아가고 마치 폭풍과도 같이 그의 맥 빠진 몸을 괴롭혀. 그리고 복통, 급작스러운 고열, 가슴 아리, 두통 이런 게 이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증세입니다. 그죠? 요 이제 원어도 지금 여기 같이 이제 변기했습니다. 확인하실 분은
오늘 또 확인해 보시죠. 관계 상태가 오늘은 급제이면 시 내용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우리 시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제 쓴 김유동 교수가 그리피우스의 시 작품에 나타난 이 멜랑콜리를 그런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은 인생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리피우스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허무함, 어떤 덧없음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허망함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 이런 걸 테마화하고 있는 이 그리피우스의 흐무시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시가 이제 종류를 몇 개 나눈다면 이 중에 이제 흐무시라는 거죠. 바니타스 에디 이렇게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시는 만사가 허무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S is alles eitel. 요 S는 이제 가주어죠. 진짜 조는 alles. 요게 이제 진짜 조. 영어로 치면 ED제입니다. 이죠. 영어에서도 이시 가주어로 많이 쓰이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 is 진짜 조는 아니고 alles 진주죠. 모든 것이 아이텔이다. 진짜 여러분 사진에 아이텔을 찾아보면 너무함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 가요. 여러분이 한 번씩 또 보기로 이제 단어도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텔 하면은 의무함, 텅 빈 보세요. 그죠? 텅 빈, 끝없는 이런 뜻이 있죠. 아이틀. 그래서 Es ist alles 아이텔. 모든 것이 아이텔. 의무하다. 여기 좀 의역을 했죠. 만삭함으로. 자, 요 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비참, 맨슐리스 엘렌드, 엘렌드, 불행, 비참함 이듯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their belt, bolus. their belt는 이제 이격입니다. 원래 D 벨트잖아요, 그죠? 이 their 요 이제 게니티브 이격입니다. 세상의 bolus, 쾌락, 많이 예를 들어. 요 세 편을 이제 관찰될 경우를 본다. 그러면 봅시다. 먼저 SSRS 아이텔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기가 주변에 어딜 보더라도 내가 보는 것은 세상의 허무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 보힌 두 지스트 이제 최근에 독일하고 조금 다르죠. 두 지스트 에가 빠졌죠. 알파벳. nur Eitelkeit auf Erde. auf Erde. 지상에서 nur 단지 Eitelkeit. 만 당신은 너는 두지스 보게 된다. 보힌 어디를 가든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 전쟁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인간의 행위가 시간의 유희에서 das Spiel 이것도 이제 원래는 SPEAL인데 이제 옛날식 독일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das Spiel der Zeit 이 기기죠. 시간의 유희, 놀이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이런 시간의 유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시간에 속박되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유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대조를 이제 사람이 시에서 많이 표현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인용한 구절을 보면은 여기 나오죠.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오늘 지은 집, 저 자가 내일 무너뜨리리. 어? 지금 도시들이 있는 곳, 나중에 토지가 되어 이제 초원을 말하겠죠. 어린 목동이 가축과 논일개 되리. 지금 화려하게 피어 있는 것,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집합일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기고 어슷되는 것, 내일이면 죄와 유골이 되리. 이 표현들 보면 얼마나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원어가 밑에 있습니다. 그 디저는 이제 사를 말하죠. 이런 것도 원어를 볼 사람은 보세요. Was diese heute baut? 이 사람이 오늘 바우의 동사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rise, 짓는 것을 rise, 얘는 morgen, 또 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얘는 내일 einrise, 뭡니까? 내일 무너뜨린다 이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좀 한 겁니다. 이렇게 격정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어떤 관찰, 그리고 어떤 사례들, 지금 주변에 보이는 사례들을 쭉 열겠죠. 이런 게 인간의 불행에 대한 어떤 비탄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박한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시간의 유의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나중에 보면 허무더라. 온전한 허무다. 또 샤텐이다. 그림자다. 또 먼지, 그리고 바람이다. 바람은 한번 불면 지나가 버리면 끝이죠. 다시는 찾지 못할 한 송이 들꽃 이외에 그 무엇이더냐. 보세요. 언어가 나오죠. 또 대는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대체 뭐 어떠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롤덴다 스필됐죠. 시간의 유의. 또 라이트메시, 뭐 가벼운 인간, 아까 경박한 인간으로 얘기했지만, was ist alles dies, was wir vor festlich als schlecht Nichtigkeit, 이게 이제 영의 나싱처럼 아무것도 아닌 als Schatten, 그림자로서, Staub, 먼지로서, und Wind, 바람이다. als eine Bienenblume, 요 애가 빠졌죠. 비전, 호원의 어떤 블룸에 이것도 애가 빠졌죠. 꽃, 한 송이 꽃죠. 이 꽃을 이만 nicht wieder finden. 사람들은 다시는 발견하지 못하겠죠. 비드도 이제 애가 빠지죠. 이제 들꽃이 사라져 버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허무함을 시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만사가 허무로다라는 시입니다. 또 다른 시가 또 이때 있죠. 뭡니까? 인간의 비참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 시에서는 첫 행부터 Was sind wir Menschen doch? wir Menschen,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was, 뭐냐? do는 강조하는 부사죠. 대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작가가 이런 은유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형식으로 시를 전개하는데, 시의 원어를 보면은 이제 여기 13이 나와 있지만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끔찍한 고통의 주거지, 강교한 운명의 공, 이 시대의 도깨비 부리며 쓰라린 고통으로 채워진 가혹한 불안의 무대이자 방금 녹아버린 눈, 다 타버린 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지만 이제 읽으면은 정말 뭐예요? 초로라는 것을 우리가 촛불에서 다 타고 남은 그걸 말합니다. 다 타버린 초로. 손농이 떨어지고 이제
하고 남은 걸 말해요. 이제 원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또 삼행식구를 보면은 일행과 이행이 보면은 지금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공기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 숨 쉬는 것도 그럼 방금 숨 쉰 것도 자기 입에서 나오면은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이후 생겨난 것, 우리를 따라 무덤으로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면서 보고 느끼는 게 이제 다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서 무덤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죠? 그 밑에 원어도 잠깐 확인해 보면 나오죠. 아테미 호흡하는 것들을 밑에 looped F가 두 개가 되어 있는 연대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와 함께 and freeing FLEA가 빠졌죠. 여기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Was nach uns kommen wird. 여기서 이제 시에서는 번역을 우리 뒤라고 했는데 nach uns 우리에게로 해도 사실은 그 문제는 없죠. 물론 zu uns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하지만 우리 뒤에 오게 되는 것. 그것은 wird uns ins Grab nachziehen. 우리를 따라 ins Grab 무덤 속으로 nachzieh이죠. 따라간다. 이런 게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표현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게 이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불안과 한탄, 고통과 근심이 항상 자리 잡는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이를 우리가 또 음미를 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환희가 있는 곳에 불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곳에 비탄이 있다. 아름다운 장미를 바라보는 자 거기에 돋친 가시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장미가 이제 우리가 장미만 보면 아름다운데 또 만지다가 가시에 찔리면은 놀라죠. 그렇죠? 아픔을 느끼죠. 거기에 돋친 가시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신분, 장소, 인간도 자기 십자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걸머진 그 고통을 상징하는 거니까 자기 희생을. 그죠? 모두 인간이 이 십자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웃는 자 웃을 때 수천의 고통 느끼며 명예롭게 상석에 앉은 자 그다라는 근심을 짊어집니다. 비록 높은 지위에 뭐 귀족이든 국왕이든 명예롭게 상석에 앉은 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근심 걱정 다 갖게 된다. 불을 귀하게 여기면서 걱정에서 자유로운 자 그 누가 있으랴. 빈곤이 있는 곳에 공경이 있다. 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비참함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이제 이 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항상 가로로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의 벌레들이 우리의 영혼과 기피한 의식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오늘 볼까요? There can't be mannerly 옛날식은 누가 요 캔트도 L이 하나 빠졌죠. 최근에 독일어 왔는데 누가 알겠는가? 이 이해합니다. 영어의 how죠. 얼마나 뭐뭐한가를 he can't 누가 알겠는가? 그렇죠?
여기라고 좀 단어들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기회를 배경으로 나중에 보면 블라이헤스 한계지, 창백한 얼굴. 블라이히 하면 이제 이게 창백한 뭐 이런 뜻이죠. 창백한 얼굴을 한 시적 화자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드러놓습니다. 어떻게 드러놓느냐? 이겁니다. 난 분명히 말한다. 태양빛이 하늘에서 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동안 아무 불안 없이 하루를 맞이한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황폐한 세상을 이 시적 화자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한 세상에 대한 반응을, 자기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자기의 어떤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시인이 탄식하고 또 그 비참한 상황들을 사례를 들면서 나열하죠. 또 은유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또 서로 대비되는 내용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의 고통과 또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의 마지막에 가서도 이게 결코 약화 안 됩니다. 계속 강화됩니다. 보세요. 이 만사가 흐무르다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도 영원한 것을 단 한 사람도 눈여겨보려 하질 않다니, 이런 문장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시인의 관심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이승에서 고개를 돌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결단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뭐겠습니까? 응? 시인에 대한 은총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그죠? 현세에서는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무관심입니다. 어? 현세에서 속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절망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의 이 시가 이제 허무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인간이 너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을 상실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허무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종류로 보면.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뭐 다른 사이비 종교도 많지만, 그런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종교를 갖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종교가 사실 도움은 되긴 됩니다. 그게 이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고 또 사이비 종교 같이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든지 또 그 가정을 파탄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비참에서는 그 삶의 허무에 대한 주장이 이 시의 종결부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시적 화자는 이 구원의 관점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에 또 의심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시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시를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인 세상의 허무는 이 시적 화자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허무함을 노래하는 자신의 이 시 창작 행위 자체에도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회의감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뭐 염세주의로 빠지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이 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에게 이런 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리피우스라 돼 있죠. 근데 아까 제목에는 그리피우스 돼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김유정 교수님이 물론 이 내용을 잘 텍스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 이제 표현이 단일화되지 못하면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피우스라고 많이 하니까 우리도 요 이름으로 합시다. Q라는 거는 독일어 발음으로 할 때 이제 사람 이름에 좀 더 충실한 원어 발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피우스.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에게 공허함과 비애 이러는 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 어쨌든 지금 30년 전쟁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를 여기에 맞는 보편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시 중에 조국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우리나라 조국은 아닙니다. 자, 파틀란. 이제 무틀란트 하면 모국이라 보통 번역하죠. 어머니 무트니까요. 파틀란트 하면 조국이라고 번역. 조국의 눈물이라는 시가 이 역사적 경험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이 일행에서 벌써 이 30년 전쟁으로 인한 몰락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에 보세요. 여기 나오죠? 이겁니다. Wir sind doch nunmehr ganz. 우리는 nunmehr 이제 ganz 완전히 말. 원래는 요즘 Z만 쓰죠. ganz. 야 정말 그렇다 말. ganz der Herr 황폐자. 아니 그 이상이다. 이런 건 이제 mehr 사실은 알스가 돼야 되는데 알스는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슈바이스 땀, 그 다음에 플라이스 겉면 이런 부지런함으로 일구온 이 물질 세계가 전쟁을 통해서 붕괴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정말 끔찍한 어떤 인명의 상실 이런 것도 시에서 이미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 시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인칭 화자는 마지막 삼행연에서 단지 죽음보다 더 사악한 것, 패스트, 화염, 그리고 기아, 이제 굶주림이죠. 이런 고통보다 더 잔인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영혼의 보화마저 강탈다. 보화라는 건 이제 보물인데 보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보화랍니다. 많은 이들이 영혼의 보화마저 강탈. 이렇게 시를 끄죠. 이런 영혼의 보화가 상실됐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신앙의 상실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 또 어떤 종교적 상황에 의한 막 그런 어떤 종말 이런 것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당시 사건이 뭐가 있냐면 1637년에 슬레지엔의 작은 도시인 프라이슈타트라는 도시에서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거의 완전히 파괴된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리피우스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나만한 것이 아직 더 있으랴.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화재로 인한 도시 몰락, 건물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은 그 뭐 물질적인 게 이제 많이 부서지고 상태됐겠죠. 또 예술과 학문도 사람들이 읽어놓았던 게 많이 파괴되고 왜냐하면 뭐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하나의 도시 전체가 뭐 다 불탈 정도니까 엄청난 화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화재 뒤에 또 오는 게 뭐 질병 같은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코로나가 뭐 종식된데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뭐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 옛날부터 이런 어떤 질병과 사건 사고로 인간은 사실은 고통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응? 여기 나오죠, 흑사병. 또 굶주림, 기아. 지금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저 굶주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또 전쟁. 응? 지금도 이제 뭐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니까 그래도 작은 국지전은 여러 군데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또 이런 신의 심판으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도시 프라이슈타트가 어쨌든 황폐화된 독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이걸 의미를 확장하면 전 세상, 몰락한 세상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해서 그리피우스의 시에서 삶의 무상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비참한 현실로 이제 돌아왔을 때 에서 표현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보면은 무슨 생각을 이토록 하고 있는가? 이 가까운 거리에서 눈물 젖은 눈으로 이미 세 번째 몰락을 보고 있는 내가 말이야. 지금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이더냐?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가? 죽음이 그들을 파멸시켰기. 슬픔이 더 이상 그 심장에 발톱을 내리꽂지 않는 자들.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채로 죽고 있다. 페스트가 가져가지 못한 것. 소총과 군도가, 군도는 이제 전쟁 때 쓰는 그 칼입니다. 군도가 앗아가고 이것들이 얻지 못한 것 이제 화염이 삼켰다. 약탈하는 불길이 프라이슈타트에 남겨놓은 것은 무엇인가? 너가 보는 바로 그것, 많지도 않은 재와 먼지 점이지.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원어는 여기 있으니까 오늘을 의미하실 분은 네이버 독일어 사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피우스의 시 중에서 먼저 우리가 이성세계에서 살아있는 이성세계에서 어떤 멜랑콜리한 느낌을 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또 질병으로서의 어떤 멜랑콜리와 관련된 내용도 그래서 표현이 되고, 끊어서 할까요? 오늘 어차피 다 못하겠는데 또 여러분 텍스트만 하니까 조금 너무 몸이 근육하죠. 일단 요 병으로서의 우울이라는 여기서부터 텍스트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제가 또 준비했던 바로 그때 이제 음악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파흐벨 있잖아요. 파흐벨, 캐논, 그것도 이제 바로크 시스템. 그 변주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옛날 영화 이별인가 편지인가 그 영화의 주제가로도.
이걸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크의 서정시 멜랑콜리와 연관된 서정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뭐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만 할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조금 과거의 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또 밝고 분명한 분위기식으로 다룰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